지난 1월 6일 대선 결과에 분노한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연방의사당을 습격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워싱턴 DC의 야간 통행 금지가 내려지면서 이렇게 의사당 주위에는 주 방해군이 전격 투입됐습니다. 뒤에. I think Donald Trump won this election. You shouldn't have this many people showing up to protest something like this. It should be very clear who won the election. We're not going to be able to take anything at face value. Everything in the government right now, Facebook. 안녕하세요. SBS 워싱턴 특파원 김수영입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모두 화가 단단히 나 있었는데 취재하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본 것과 정부 발표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Many videos online, you can find it. In some states alone, there's over 1,000 people that are certified dead who also voted. 그러면서 일부는 제게 부정선거의 증거를 모아놓은 곳이 있다며 자신이 가입한 페이스북 그룹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분노를 부추긴 건 무엇일까요? 지난번 방송은 내셔널몰 워싱턴 모뉴먼트에서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미국 연방의사당에 나와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의회 폭동 사건이 벌어진 이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의사당 근처에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쇠 울타리 앞에 총을 든 군인이 깔린 그런 살벌한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다시 예전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이 의사당은 1800년에 만들어졌는데요. 가장 중심지인 내셔널몰의 서쪽 끝에는 링컨 기념관을, 동쪽 끝에는 연방의사당을 놓고 이곳 워싱턴 DC가 설계됐습니다. 1814년 영국군이 쳐들어와 워싱턴 DC를 점령하고 의사당과 백악관을 불태운 적이 있는데 이 때문에 올해 초 의회 습격 사건을 200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지난주 이곳에서 인터넷의 역사에서 대사건으로 기록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페이스북 내부 고발자 프랜시스 하우겐의 의회 청문회 증언이었는데요. Today, Facebook shapes our perception of the world by choosing the information we see. 올해 37살의 하우겐은 하버드 MBA를 졸업하고 구글, 핀터레스트 같은 IT 기업에서 근무하다 2019년부터 페이스북이 선거 개입에 악용되는 일을 막는 일을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페이스북과 계열 서비스인 인스타그램, 왓츠앱, 페이스북 메신저 등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데요. 특히 페이스북은 월 사용자가 28억 명이 넘어 사용자가 가장 많은 서비스입니다. 페이스북은 아마존, 구글에 이어 글로벌 기업 순위 5위로 현재 시가총액 1조 달러, 우리 돈 1200조 원이 넘는 거대 기업입니다. 하우겐은 이런 페이스북에서 근무할수록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어요. 페이스북이 인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아주 위험한 괴물로 변해가고 있는데 내부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바뀔 기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우겐은 무엇이 문제인지 명시되어 있는 페이스북 내부 검토 자료 수천 페이지를 들고 나와 폭로했는데요. 이 자료를 토대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대대적인 탐사 보도를 시작한 뒤 의회 청문회가 열렸고 결국 규제 기간까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 사회가 페이스북 문제로 들끓고 있고 페이스북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사건이 됐습니다. Facebook consistently resolved these conflicts in favor of its own profits. The result has been more division, more harm, more lies, more threats, and more combat. 하우겐이 페이스북에 아무리 경고해도 움직이지 않았던 건 돈 때문이었던 거죠. 먼저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이 사람들의 분노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페이스북 뉴스피드는 인공지능 AI가 미리 입력된 알고리즘을 통해 개인의 관심사를 낱낱이 파악해 뭘 봐야 할지 알아서 추천해 주는데요.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달거나 게시물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했던 사람의 게시물을 우선적으로 위로 올려주는 방식입니다. 반응이 최우선시되는 방식이라 극단적인 증오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거짓말로 선동하는 게 더욱 중요한 내용이 됐던 거예요. 이 때문에 페이스북에서 주목받으려는 언론이나 정치인들은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They know that politicians are being forced to take positions they know their own constituents don't like or approve of because those are the ones that get distributed on Facebook. 사람들의 주목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꼭 사실을 말할 필요는 없겠죠. 지난해부터 트위터는 허위 사실에 경고 딱지라도 붙였지만 페이스북은 이런 소극적인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무런 근거 없이 대선이 조작됐다는 얘기를 쏟아냈고 주로 페이스북을 통해 그걸 본 지지자들의 분노가 폭발해 결국 폭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런 일은 미국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미얀마, 에티오피아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하우게는 청문회에서 페이스북이 미얀마, 에티오피아 학살 사태를 부추긴 장본인이라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고요. What we saw in Myanmar and are now seeing in Ethiopia are only the opening chapters of a story so terrifying, no one wants to read the end of it. 미얀마는 5,300만 인구 가운데 절반 정도가 페이스북으로 뉴스를 접한다고 합니다. 근데 군부 쿠데타를 정당화하고 심지어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걸 미화하는 내용까지 페이스북 알고리즘이 마구 추천했던 겁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의 계정에 좋아요를 누르기만 하면 더 좋아요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한 페이스북 알고리즘이 이런 내용을 계속 올려줬던 거죠. 2017년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서 무슬림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수천 명이 학살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뭐 이례적으로 지난 2018년 페이스북이 로힝야족을 박해하는 선동행위를 제대로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무슬림 로힝야족 남성이 불교도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헛소문이 페이스북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민족 간 증오에 기름을 붓기도 했습니다. 현재 에티오피아는 정부군과 티그라이 반군 사이 내전이 벌어지면서 벌써 10,000명에 육박하는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정부군과 반군이 대량 학살하고 심지어 시신의 잔혹행위까지 저지르는 충격적인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방아쇠를 당긴 건 페이스북이었습니다. And we saw these biases the algorithms unintentionally learn. And so, yeah, it's very hard to disentangle out these factors as long as you have engagement-based ranking. I couldn't do it! Come on, Ash. Just open your mouth and swallow it.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버티는 이 소녀. 완벽한 몸매만 보여주는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우울증이 심해져 결국 거식증까지 걸린 겁니다. When I was admitted into hospital, the doctor said to me, "We don't understand why you're here. You should be dead." And actually in hospital, my heart failed twice.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영국인 13%, 미국인 6%가 자살 충동을 느꼈던 것으로 페이스북이 내부 집계했다는 사실이 폭로됐습니다. Yes, this happens to people. So Facebook knows that they are leading young users to anorexia content. 이들은 담배에 중독되듯 인스타그램을 끊을 수가 없게 됐던 겁니다. And that peaked with 14-year-olds. It's just like cigarettes. Teenagers don't have good self-regulation. We need to protect the kids. Yeah, it is. Or like a Juul. Like it's addicting. Like you have to keep doing it. Probably like 5 hours a day. 5 hours? Yeah. Do you think you are addicted in Instagram? Extremely. I'm on it all the time, yeah. 그런데요, 이런 의혹 제기에 페이스북은 어떤 반응을 내놨을까요?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도 직접 글을 올려서 하우겐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정면 반박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문제가 됐으니 의회가 나서서 규제해달라고 자청했습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바로잡아달라는 얘기일까요? 속내는 그런 뜻이 아니었거든요. 페이스북은 지난해 신고된 로비 자금만 2천만 달러, 240억 원을 워싱턴에 뿌렸습니다. 여기 의사당 근처에도 페이스북이 고용한 로비스트들이 쫙 깔렸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법을 만드는 의회를 상대하는 건 페이스북은 자신 있다는 건데요. 의원들도 지금까지 돈의 위력 앞에 페이스북에 무력하게 끌려다녔다고 청문회에서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Why? Because Facebook and the other tech companies are throwing a bunch of money around this town and people are listening to them. You have asked us to act as a committee. And Facebook has scores of lobbyists in the city right now coming in right after this hearing to tell us we can't act. 페이스북과 내부 고발자 하우겐의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기도 한데요. 이 사건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내부 고발자 하우겐은 의회 청문회를 통해 여론을 완전히 자신의 편으로 만들면서 페이스북을 그냥 뒀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는 걸 미국 사회에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하우겐은 대안까지 내놨습니다. 유해물이나 허위 사실을 올려도 인터넷 업체는
처벌할 수 없게 한 통신품위법 230조를 개정해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미디어들이 허위 사실을 올리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자는 겁니다. 언론사들도 허위 사실을 보도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야 이런 분노를 조장하는 알고리즘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극단적인 분노와 분열이 갈수록 심해지는 건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된 건 알고리즘이 분노와 분열을 부추기는 괴물이 될 때까지 우리가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분노를 먹고 사는 페이스북에 우리는 정신세계를 지배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영화 매트릭스에 나온 그 장면처럼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난번 백신 불평등 편에서 재미난 댓글이 많았는데요. 말튜브님이 미국과 미국 기업의 결과물인데 다른 나라가 백신을 달라고 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자 강석범님이 그게 아니다, 로열티를 받고 나눠주자는 것이다 이렇게 대응을 하셨어요. 톰 프리든 전 CDC 국장은 지식재산권 면제 지지 선언을 한 미국인 만큼 미국 정부가 개발 비용까지 된 mRNA 기술을 빨리 이전해서 백신 생산을 늘리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백신 제약사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서 아직 미국 내에서도 큰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백신 생산을 어떻게든 늘려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미 의회에서도 앞으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 댓글 꼼꼼하게 읽어보니까요, 활발한 토론 부탁합니다. 오늘 김수영의 워싱턴 인사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다음에 뵐게요.